언제 돈 달라고 했냐? 그건 받은 사람이 알지. 이렇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씨가 이렇게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네. 정치 자금 놓고 지금 둘이 저렇게 공방 벌인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 줬느냐 안 줬느냐,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그 현장을 재현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뭐 좀 방청석에서 웃음도 좀 터져 나오기도 했고 그랬다 그래요.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기술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을 했고 쇼핑백 2개에 어떻게 넣어서 재판부에서 또 직접 또 들어보시고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이동이 들어봤다 그러죠? 가능한지 얼마 예. 어떤지 그래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네. 2억 원을 이 쇼핑백에 넣어서 들면 4kg이랍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어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고, 그럼 그렇게 받은 이제 쇼핑백을 들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상황을 좀 재현해 보고, 이렇게 아무래도 좀 불룩하잖아요, 그죠? 외투 안에 넣더라도 뭐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여기저기서 웃음도 좀 터지기도 했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게 뭐 그 장소 가본 거 맞냐고 하니까 거기서 담배 피우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공사가 그 당시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사 현장 그 옆에서 그 주변에서 나하고 담배 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장의 어떤 그 일관성 또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현장성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런 얘기까지 이제 서로 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무너뜨리려는 그런 그렇죠. 공방을 이제 벌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재판정에서는 이례적으로 돈을 담고 들어보는 그것까지 재현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물적 증거보다는 정황 진술, 구체적인 진술이 누가 더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진술의 신빙성 위주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뭐 두 사람의 진술을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의심을 해서 그 의심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김성일 박사님은 현금을 최대 얼마까지 직접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뭐 경처가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월급을 받으면서 제 손으로 한 번도 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요 상대방이 싫어해요. 예. 자기 돈에 피하라라고 지금 질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예. 돈은 글쎄요 뭐 한 뭉치 2억 정도. 원은커녕 뭐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뭐 한 뭉치나 좀 만져봤을까 뭐예요.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 현금. 2억 원 든 쇼핑백까지 들어보는 것까지 재현했다고 하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앞으로도 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요. 어제 또 하나 눈길을 끈 재판이 바로 조국 전 장관 딸이죠. 네. 조민 씨 재판이었습니다. 눈길을 끈 진술이 있었는데 표창장이 그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런 줄 몰랐다라고 진술을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동양대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얘기이긴 한데 예. 어찌됐건 뭐 이제 과연 그 동양대에서 받은 그런 표창장 정도가 의대 입시에 그렇게 결정적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이런 표창장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입학 여부와 관련해서 쟁점이 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그런 정도로까지 이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조민 씨가 이게 제도잖아요, 제도인데 본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거 유사한 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어떻게 쓸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근데 본인은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뭐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뭐 받기도 하고 쉽게 받았다는 의미로도 들려요. 그렇게 했다. 이게 본인에게 뭐 좋다고 생각해서 한 진술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스스로 증인을 요청해서 이제 법정에 나섰다고 하고요. 앞으로 내가 당당하게 나서겠다 이렇게 네.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표창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역시 이제 그게 이제 뭐 본인의 입학 또 입학 취소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이제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총장과는 카톡하는 사이다 또 이렇게 예, 얘기했더라고요. 뭐 그 예. 워낙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부하고 그 당시 이제 총장하고 사이가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벌어진 일들인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표창장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이 부모 덕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본인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찌 됐건 뭐 그런 것이 결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건데, 뭐 역시 이건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찌 됐건 SNS 상에서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은 이제 일종의 반경 논리를 지금 이제 그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저거 저렇게 개인이 막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쪽은 다른 상황에서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조언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의회에 가서 인턴 경험 같은 걸 좀 해라.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에서의 의회는요 굉장한 존중을 받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회가 덜 존중받는 줄 모르고 의회 인턴 경력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의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의회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굉장히 높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저렇게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의전원 입학 취소 재판인데 네. 최종적으로 어떤 선고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